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이 낙하물 사고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장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건수를 카운팅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카운팅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일단 촬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위반 여부 또 낙하물 여부를 저희들이 사장님, 판별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두 가지를 받았어요, 자료를. 예. 하나는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해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접수가 처리된 사건 현황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5년간 1820건이라고 왔고, 각 연도별 사건 건수가 이렇게 300건씩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살짝 바꿔서 제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1820건이 아니라 240건만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장님 답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 이제 보수 비용이 보면 도로 파손 발생 건수가 3,657건 올 들어서만 있고 522억 원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공사가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결박 부실이나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재 분량도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게 단속 권한이 저희들이 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예. 단속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처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과적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적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로법 제76조의 6항 2호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단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라면 과적 차량뿐만 아니라 이 결박 부실이나 적재 불량도 똑같이 이 조항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소위 범칙금 부과 권한이 없을 뿐이지 단속 권한이 없는 게 아닌데 마치 제도가 미비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과적 차량에 의해서만 이렇게 낙하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소형 차량에 의해서도 소위 적재 불량이라든지 결박 부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대안을 마련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그러면은 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도로공사에 접수된 것만 1,820건인데 보니까 원인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 돌이 튀어가지고 내 유리가 부서졌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돌 찾아서 오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맞죠? 입증 책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입증 책임의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유료 도로에서는 그거를 관리할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그 리스트 보면 원인자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원인자 배상을 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배상 여부 판단을 하고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액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열렸습니까? 저희들이요. 그거까지 제가 모르고 있는데 네. 금액은 사장님, 예. 손해배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답변을 금액에 따라서 이걸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래서 사건 접수를 할 때 배상 금액을 미리 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배상 금액을 미리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금액을 가지고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답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규칙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확인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도 돈을 물어줄 의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잠시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건 한번 보세요. 예, 날라왔거든요. 방금 갈색. 예, 됐습니다. 자, 오른쪽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보입니까? 유리창 앞에. 결과적으로 왼쪽 사건과 오른쪽 사건에 어느 사건이 더 커 보입니까? 사장님, 방금 예?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예. 어느 게 더 사고가 커 보입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좀 커 보이지 네, 않을까요? 그런데 왼쪽은 아크릴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고 오른쪽은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량 파손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그냥 기스만 났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차가 완전히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인 규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에 돈을 내고 운전을 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입증을 하라라고 하니까 실제로 배상을 7건밖에 안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 7건의 경우는 제설 차량에서 아예 제설기가 떨어져 나갔거나 제설 그 물질이 아예 문제가 됐거나 설치된 아크릴이 떨어졌거나 이렇게 명백하게 도로공사 설치물이 딱 떨어졌을 경우에만 7건 배상을 해줬지 나머지 건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전혀 1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료 도로를 운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 얘기했듯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재를 똑바로 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낙하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관별 저한테는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았으니까 되어 있는 명단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상권의 청구 금액별로 기관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향후에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그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에서는 1억이 초과되는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사장님,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예. 뭐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예. 사건 청구 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 그래야지 사장님 예. 답변이 맞아요.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 네, 1분만 드릴게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예. 금액이 미비하니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청할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적어서 내는 절차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의를 그냥 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다라고 저에게 서면 답변이 왔거든요. 아까 사건 건수에 대해서도 서로 이 본부별로 다르게 답변을 온 차이가 굉장히 컸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과 사장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이렇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시고 저는 의지를 가지고 이 낙하물 사고에 피해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잡아서 그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